남편이 먼저 떠났습니다. 60대 여자 혼자 살아보니 달라진 것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혼자 사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어떤 분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오랜 결혼 생활 끝에 황혼 이혼을 선택하셨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황혼 이혼 후 혼자 살아가는 60대 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남의 이야기 같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황혼 이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년 이상 함께 산 부부의 이혼이 전체 이혼 건수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는 이야기예요. 오늘 세 분의 실제 사연을 들려드릴 건데요. 이분들이 직접 사연을 보내주셨고, 이름과 일부 내용은 본인 동의 하에 각색했어요. 세 분 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해요. 그리고 아직 결혼 생활 중이신 분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번쯤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2세 김명숙 씨 이야기예요. 명숙 씨는 34년을 같이 살았어요. 자녀도 둘이나 키웠고요. 겉으로만 보면 아무 문제 없는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명숙 씨 남편은 중소기업 임원이었어요. 돈을 꽤 잘 벌었어요. 집도 넓었고 차도 좋은 걸 탔어요. 근데 명숙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34년 동안 아내였지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집에 들어오면 TV 앞에 앉아서 밥이 어디 있냐는 말이 하루의 전부였대요. 명숙 씨가 아파도 남편은 몰랐어요. 명숙 씨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고요. 생일 한 번 챙긴 적이 없었다고 해요. 결혼기념일도 남편은 기억조차 못했어요. 명숙 씨가 한 번은 용기를 내서 말한 적이 있대요. 여보, 나 요즘 좀 힘들어.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힘들면 쉬지 왜 나한테 얘기해. 그 말 한마디에 명숙 씨는 그냥 입을 닫았대요. 그 이후로는 아무 말도 안 하게 됐다고 해요.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가 막내 아이가 결혼하고 나서 명숙 씨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한테 물어봤대요. 나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지? 그 시간을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그 질문 하나가 이혼 결심의 시작이었어요. 이혼을 결심하고 나서도 1년을 더 고민했대요.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세상이 어떻게 볼지, 그게 더 무서웠대요. 근데 어느 날 자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지? 그때도 남들 시선이 더 중요할까? 그 생각을 하고 나서 마음을 굳혔대요. 이혼 후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대요. 혼자 밥 먹는 게 제일 이상했다고 해요. 밥 먹으면서 울었다고. 아무도 없는 식탁에서 숟가락 들면서.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나 지금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있네. 그전에는 항상 남편이 좋아하는 걸 해야 했거든요. 된장찌개가 먹고 싶어도 남편이 싫어하면 못 끓였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하고 싶었던 수채화 수업을 등록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거라 돈도 얼마 안 들었대요.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거였는데 해보니까 너무 재밌더래요. 지금 명숙 씨는 수채화 동아리에서 제일 열심히 하시는 분이 됐어요. 거기서 친구도 생겼고요.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많아서 서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지낸다고 해요. 명숙 씨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뭔가를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나를 찾은 것 같아요. 62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주인공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 듣고 저도 마음이 뭉클했어요. 두 번째는 부산에 사시는 65세 박정순 씨 이야기예요. 정순 씨 경우는 좀 달라요. 명숙 씨처럼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남편의 외도가 이혼의 이유였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었어요. 처음 알았을 때는 아이들 때문에 참았어요. 두 번째 때도 남편이 무릎 꿇고 빌었어요. 정순 씨는 또 용서했어요. 근데 세 번째를 알게 됐을 때 정순 씨는 그냥 힘이 빠졌다고 해요. 더 이상 화도 안 나더래요. 울음도 안 나왔고요. 그냥 조용히 이혼 서류를 내밀었대요. 남편은 그때서야 당황했다고 해요.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정순 씨 마음은 이미 끝나 있었어요. 화가 날 때는 아직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 감정도 안 생기면 그게 진짜 끝이에요. 정순 씨가 한 말이에요. 이혼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남편 쪽에서 재산 가지고 버티면서 소송까지 갔대요. 1년 넘게 걸렸어요. 그 시간이 정말 힘들었대요. 매주 법원 가야 하고 변호사 비용도 들고 몸이 많이 상했대요. 이혼하고 나서 정순 씨가 제일 힘들었던 건 자녀들 시선이었어요. 아들이 엄마 왜 그랬어요? 라고 하더래요. 그 말이 제일 상처가 됐다고. 자기가 피해자인데 설명하기가 싫었대요. 나중에 자녀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아들이 아버지한테 연락을 끊었어요. 그게 또 정순 씨는 마음이 아팠대요. 자식이 아버지와 멀어지는 게 싫었던 거예요. 한동안 자녀들과 관계도 어색해졌어요. 그게 이혼보다 더 외로웠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정순 씨가 먼저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아버지한테도 연락해. 그 한마디로 시작이 됐대요. 지금 정순 씨는 부산 해운대 근처에 작은 원룸에 사는데 매일 아침 바다를 보러 간대요. 그게 하루 중 제일 좋은 시간이라고. 바다 보면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결혼 35년 동안 한 번도 못 해본 거예요. 이제야 하고 있어요. 이 말 들었을 때 저도 마음이 먹먹했어요. 정순 씨가 지금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밤에 잘 때 무섭지 않다고 해요. 예전엔 남편이 외박하는 날마다 불안해서 잠을 못 잤는데 이제는 혼자라는 게 오히려 편하다고. 이상하죠? 혼자인데 더 안심이 돼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서울에 사시는 61세 이순희 씨 이야기예요. 순희 씨는 사연 중에서 제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혼하고 나서 가장 먼저 닥친 건 돈 문제였대요. 결혼하고 나서 전업주부로 30년을 살았는데 막상 혼자가 되니까 통장에 내 이름으로 된 돈이 없더래요. 재산 분할로 아파트 일부를 받았는데 그게 유일한 자산이었어요. 국민연금은 남편 건 있는데 본인 건 없고 나이가 61세니까 취업도 쉽지 않고 처음 1년은 정말 막막했대요. 밥 먹는 것보다 돈 걱정이 더 컸다고. 순희 씨가 제일 후회되는 게 있다고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본인 명의의 통장을 한 번도 만들지 않은 거래요. 다 남편 통장으로 관리했고 자기 이름으로 된 금융 기록이 하나도 없었어요. 카드도 남편 카드를 썼고요.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까 다행이지만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순희 씨가 한 게 뭔지 아세요? 주민센터를 찾아갔어요. 노인 일자리 담당자를 만나서 저 뭐라도 할 수 있는 거 없을까요? 라고 물었대요. 처음에는 창피했대요. 그 나이에 뭘 물어봐야 하나 싶기도 하고 사람들 시선도 신경 쓰였어요. 근데 그 담당자가 엄청 친절하더래요. 순희 씨한테 맞는 일자리 여러 개를 소개해줬어요. 이력서 쓰는 것도 도와줬대요.
지금은 동네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는 일을 해요. 월 70만 원 정도인데 그게 생각보다 안정감을 준대요.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 그게 저를 살게 해줘요. 요즘은 일하면서 만난 동료들이랑 점심도 같이 먹고 퇴근하면서 같이 편의점 커피도 마신대요. 그게 하루의 낙이라고 해요. 순희 씨가 혼자 사는 여자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어요. 주민센터 가세요. 복지관 가세요. 창피한 거 없어요. 거기 가면 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 있어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문 두드리면 다 열려요. 나도 해봐서 알아요.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통점이 보이셨나요? 제가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정리한 게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처음 6개월에서 1년이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이 시기를 어떻게 버티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이 시간만 넘기면 달라져요. 그냥 버텨야 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도 밥이라도 먹고 햇볕이라도 보고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 달라지는 날이 와요. 두 번째는 몸을 움직이는 게 생각보다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거창한 게 아니어도 돼요. 동네 한 바퀴 걷는 것, 복지관 수업 하나 등록하는 것, 그게 시작이에요. 머릿속에서 맴도는 생각들은 몸을 움직이면 조금씩 가라앉아요. 이게 진짜예요. 세 번째는 자녀와의 관계예요. 이혼 후에 자녀들도 상처를 받아요. 그 관계를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근데 먼저 다가가는 게 엄마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자녀가 먼저 오길 기다리면 더 멀어져요. 엄마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 한마디가 의외로 자녀들한테 큰 위로가 돼요. 엄마가 괜찮다는 걸 알아야 자녀들도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네 번째는 경제적 준비예요. 이혼 전에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 있나요? 국민연금 본인 납입 기록은 어떻게 돼 있나요?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 정말 많아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가면 다 친절하게 알려줘요. 전화로도 돼요. 전화번호는 국민연금공단 1355예요. 다섯 번째는 혼자라는 걸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 분 다 처음엔 사람들 시선을 많이 의식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다 의미 없다는 걸 알게 됐대요. 혼자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혼자인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황혼 이혼을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황혼 이혼을 결심했다면 감정보다 서류를 먼저 챙기세요. 재산 목록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게 중요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남편 명의의 통장 잔액, 퇴직금과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이걸 이혼 전에 알고 있어야 해요. 모르면 손해를 봐요. 순희 씨처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겨요. 법원에서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은 원칙적으로 결혼 기간 동안 쌓은 재산을 반반 나눠요. 전업주부였어도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걸 모르고 그냥 나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아직 망설이고 계신 분들한테도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이혼이 정답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혼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근데 내가 너무 힘들다면 그 힘든 감정 자체는 무시하면 안 돼요. 참고 참다가 몸이 먼저 망가지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까운 사람이나 전문가와 꼭 상의해 보세요. 요즘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가족상담 서비스도 있어요. 전화번호는 1577-2514예요. 무료예요. 전화 한 통이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혼자 산다는 게 처음엔 두렵고 외롭고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세 분이 다 이런 말을 했어요. 처음 그 외로움을 견디고 나면 그 다음엔 조금씩 나를 찾게 된다고. 명숙 씨는 수채화를 통해 자기를 찾았고, 정순 씨는 매일 아침 바다에서 자기를 찾았고, 순희 씨는 일을 통해 자기를 찾았어요. 방법은 달라도 방향은 같았어요. 자기한테 집중하는 것. 60대가 끝이 아니에요. 어쩌면 진짜 나로 사는 시작일 수 있어요. 지금 혼자이신 분, 혹은 앞으로 혼자가 될까봐 걱정되시는 분, 오늘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해요. 혹시 본인의 이야기를 나눠주고 싶으신 분은 댓글에 써주세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마음으로 읽어주실 거예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